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완성 75페이지 8번 문제고요. 직접적인 계산은 아니지만 표를 분석하는 내용이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표는 값부터 무의 현재 계층과 20년 전 계층 밑줄, 현재와 20년 전. 같은 사람의 어떤 이동을 보고자 한다? 그렇죠. 세대 내 이동을 보고자 한다. 자, 표에 따르면 값과 을은 밑줄, 값과 을은 이동 방향이 상반된다. 자, 그럼 이런 얘기네요. 지금 값이 20년 전에 비해서 현재 계층이 올라갔다고 칠게요. A가 뭔지 C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에서 C로 올라갔다고 치면은 을의 이동은 뭐다? C로 떨어졌다.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거꾸로 값이 하강을 했다면 을은 상승을 했다. 우리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누자면은 첫 번째, 값이 상승 이동한 경우, 즉 을이 하강 이동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C로 지금 상승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C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C는 상층 아니면 중층 하나지 않습니까? 왜? 상승 이동을 했는데 하층일 수는 없잖아요. 자, 두 번째, C가 상 아니면 중인데 을의 입장에서는 B에서 C로, 좀 헷갈리니까 위로 적을게요. B에서 C로 하강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C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강 이동을 했기 때문에 상층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중층 아니면 하층이 되겠습니다. 자, 값과 을의 케이스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살아남은 게 뭐죠? 그쵸, 중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C가 중층, 그리고 값은 A에 비해서 중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A가 하층, B는 상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볼게요. 값이 이번에는 상승이 아니라 하강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즉 을은 상승 이동을 한 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볼 것도 없이 C가 중층인 거는 그대로지만 A와 B가 각각 바뀌었습니다. A가 상층, B가 하층이 되겠죠. 거꾸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값과 을의 이동 방향이 상반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값의 경우는 첫 번째 경우에는 상승, 두 번째, 을의 경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하강 이동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주어져 있고요. 자, 병의 케이스 볼게요. 값이 상승 이동을 했다고 하면은 중층에서 상층이니까 상승 이동을 했고요. 정의 경우는 중층에서 하층으로 하강 이동을 했고요. 무의 경우에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역시 하강 이동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값이 하강 이동을 했다고 하면은 얘네 둘은 거꾸로가 되겠고 나머지도 거꾸로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역이 상승이고 니은이 하강이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 말하는 거죠. 자, 현재 계층은, 자, 이런 경우에 녹색 화살표의 경우에는요, 갑의 계층은 C니까 뭐죠? 중층이네요. 병의 계층은 B니까 상층이네요. 자, 그럼 기역 맞습니까? 맞네요. 갑이 병보다 낫죠? 2번, 자, 기역이 하강이고 니은이 상승이니까 두 번째 케이스 빨간색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자, 20년 전 계층은, 자, 을의 20년 전 계층이 뭐죠? 하층. 정의 20년 전 계층은 뭐죠? 중층. 을이 정보다 높지 않네요. 자, 그럼 기역 맞고 니은 틀리니까 정답이 나왔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병이 세대 내 상승 이동했다면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말하는 거죠. 무는 하강 이동했다. 맞네요. 정답은 2번. 리을. 세대 내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다면, 자, 첫 번째 케이스인 경우에는 2대 3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럼 3대 2가 되겠죠? 거꾸로. 자,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 케이스. 20년 전 계층이 하층인 사람은 두 번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빨간색 화살표를 기준으로 하면요, B가 오는 사람, 을과 무가 되겠죠? 갑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계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표는 역시 갑국과 을국에서 20세 이상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밑줄 한번 쳐볼까요? 주관적 계층과 객관적 계층을 비교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층 이동에 대해서 세대 내 이동 그리고 세대 간 이동 두 가지의 이동을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분석을 보자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계층과 내가 실제로 속해 있는 계층, 자,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거를 막스 베버란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지위 불일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관적 계층은 내가 어디에 속한다고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계층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자, 20세 이상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같네요. 자, 우리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주관적 계층이 객관적 계층보다 낮은 사람들. 자, 주관적 계층이 지금 세로축을 차지하고 있고요. 객관적 계층은 가로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볼 때 이 칸들은,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칸들은 주관적 계층과 객관적 계층이 일치하는 칸이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파란색 칸을 보면은 주관적 계층은 중층이지만 객관적 계층은 상층입니다. 실제로 내가 소속된 거에 비해서 내가 느끼는 계층이 더 낮은 계층이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이 칸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주관이 객관보다 낮은 쪽입니다. 거꾸로 빨간색 표시한 것을 보면요, 내가 속한 객관적 계층은 중층이지만 내가 느끼기에 나는 상층이야 라고 느낍니다. 어떤가요? 빨간색 표시들은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계층이 객관적 계층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주관적 계층이 객관적 계층보다 낮은 사람들,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경우 파란색을 보면 되겠죠? 자, 갑국은 37명, 을국은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을국이 갑국보다 많지 않네요.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주관적 계층과 객관적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들, 즉 연두색인 사람들은요, 갑국 51명, 을국은 상중만 합쳐도 54명입니다. 틀렸죠? 3번. 객관적 계층 구조 측면에서 갑국이 을국보다 밑줄,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사회를 통합하는데 유리하다는 건 여러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죠? 상층, 중층, 하층 중에서, 그렇죠, 중층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갑국은 50%, 을국은 60%이기 때문에 을국이 오히려 사회통합에 더 유리한 걸 볼 수 있겠네요.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객관적 계층이 중층인 사람은, 자, 이 중에서 주관적 계층도 중층인 사람의 비율, 자, 이런 얘기예요. 객관적 계층이 중층인 사람 중에서 주관적 계층도 중층인 사람들, 중층으로 객관과 주관이 일치하는 비중입니다. 자, 갑국은 50분의 15, 을국은 60분의 36. 얼핏 보기에도 을국이 훨씬 크네요. 자, 50분의 15니까 3분의 10, 30%가 되겠고요. 60분의 36이니까 6분의 10, 60%가 되겠습니다. 을국의 갑국의 2배. 정답은 4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을국과 달리 주관적 계층이 객관적 계층보다 낮은 사람들, 자, 이 사람이 반대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많다. 자, 보면요, 주관이 객관보다 낮은 사람들, 파란색이 갑국은 37명이에요. 거꾸로 주관보다 객관이 높은 사람들은 12명입니다. 그럼 주관이 객관보다 낮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계산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숫자가 이미 주어져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은 옛날과는 다르게 계층 이동 문제는 준킬러 혹은 그냥 무난한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역시 계층 이동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갑국부터 병국의 계층은 상중하 하나의 A에서 C로만 구분이 됩니다. 자, 근데 표는 밑에 있는 지금 이 표는요, 각국의 총 인구 중 가장 높은 인구 비율, 밑줄, 총 인구 중 가장 높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과 그 계층의 인구 비율, 자, 또한
가장 낮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과 그 계층의 인구 비율입니다. 가운데는 안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은 거, 가장 적은 거의 계층이 뭔지, 그거의 비율이 몇 %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조건이 또 뭐라 돼 있느냐? 세 국가 중 밑줄 상층 인구의 비중은 갑국이 제일 낮대요. 하층 인구의 비율은 을국이 제일 낮대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갑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낮은 거는 뭐다? 상층이다. 그럼 B가 뭡니까? 상층이겠죠. 자, 을국에서 가장 높은 걸 차지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낮은 걸 차지하는 게 뭐다? 잠시만요. 다시 볼게요. 세 국가 중 상층 인구의 비율은 갑국이 가장 낮다. 가장 낮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10%가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국가 내부에서가 아니라 세 개의 국가를 비교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층 인구의 비율은 을국이 제일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을국의 B가 상층인 거는 확정이 됐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A는 자연스럽게 몇 %가 될까요? 그렇죠. 25%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C는 30%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지 않은 B는 25%가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비교하자는 얘기입니다. 상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거 10%. 자, A부터 보면요. 60, 25, 25. 그럼 A는 상층이 되나요? 안 되겠죠. 10, 20, 25. B는 상층이 될 조건이 있습니다. 30, 55, 15. 그러면은 B가 상층인 거는 확실하죠. 자, 하층의 비율은 을국이 제일 낮대요. 자, 을국이 제일 낮은 거 역시 찾아보겠습니다. 60, 25, 60. 그러면 A가 뭔가요? A가 상층이 아니라 하층이 되겠죠. 그럼 C는 자연스럽게 중층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A, B, C는 각각 하, 상, 중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을병 국가의 비율도 나왔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 을국은 갑국, 병국과 달리 밑줄 한번 쳐볼까요? 개방적 계층 구조. 여러분, 계층 구조가 개방적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계층 구조가 개방적이라는 거는 상층에서 중층 내지 하층, 중층에서 상층 내지 하층, 하층에서 중층 내지 상층으로 이동이 자유롭다는 걸 뜻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몇 %가 이동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을까요? 계층에 대해서 얼마나 이동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알 수가 없네요. 기억 들어간 건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계층 구조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조심해야 돼요. 개방적인 계층 구조라는 게 이 표현과는 다릅니다. 통합을 실현하기에 용이하다와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통합을 실현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은 중층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야 되고요. 계층 구조가 개방적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계층 구조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구조, 사회 구조 안에서 계층 이동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해당 자료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니은 선지 보도록 할게요. 하층 인구에 대한 중층 인구의 비. 자, 하층에 대한 중층의 비입니다. 갑국을 보면요. 하층이 아까 몇 %였죠? A가 60. 중층이 C니까 30이 되겠습니다. 병국의 경우에는요. 하층 인구 A에 해당하는 게 60. 상층이 몇 %죠? B가 중층이죠. C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2배가 되겠네요. 니은은 맞는 말. 자, 그럼 니은 디귿 아니면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병국의 계층 구조가 을국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의 실현, 그렇죠. 사회 통합은 중층의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병국의 경우에 중층의 비중은 15%, 굉장히 낮습니다. 그에 비해서 을국에서는 무려 55%가 되겠죠.
중층의 비중이 높은 을국이 사회 통합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 리을. 총 인구 중 다른 계층으로의 사회 이동이 상승 이동이 될 수 있는 계층의 비율. 상승 이동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의 계층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중층 아니면 하층이어야겠습니다. 다른 계층으로의 이동이 기준점이 해당 계층이고요. 그 기준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때 그것이 상승 이동이 되기 위해서는 상층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자, 이거의 인구 비율 중층과 하층을 합치면요. 갑국의 경우에는 중층과 하층 아까 뭐였죠? A와 C가 되겠습니다. 90 A와 C 80 75 병국이 가장 낮고요. 갑국이 가장 높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계층에 대한 계산 문제가 여기는 나왔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갑국에서 자녀 세대 인구 중 상층은 20, 중층은 50, 하층은 30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격자표를 하나 만들자면은 상층, 중층, 하층을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격자를 하나를 복사를 해놓을까 싶기도 하네요. 조금 삐뚤삐뚤하죠? 자, 자녀가 가로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세로축이 부모가 된다고 했을 때 상중하, 상중하. 상층이 20, 중층이 50, 하층이 30입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원그래프를 보면요. 갑국의 자녀 세대 각 계층의 인구 중 부모의 계층에 따른 인구 비율입니다. 자, 상층을 보면요. 상층, 자녀 세대 상층의 절반은 부모도 상층입니다. 10명이 되겠죠. 부모 세대 중층은 40%이기 때문에 2, 4, 8. 부모 세대 하층은 2, 1, 2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되겠네요. 자, 자녀 세대 중층 50명 중에서 부모가 상층인 거는 20%이기 때문에 10명. 중층인 경우는 5명. 얼마 없네요. 하층인 경우에는 5, 7에 35명이 되겠습니다. 자녀 세대가 하층인 경우에 부모가 상층인 사람은 3, 1에 3, 3, 2, 6, 3, 7, 2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부모 세대의 계층을 보자면은 23, 19, 48. 자, 이렇게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 부모 세대는 약간 모래시계형이고요. 상층의 비중이 하층의 비중보다 적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1번 피라미드 아니죠. 2번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일치하는 자녀보다 많다. 자, 일치하는 애가 과반수를 넘나요? 그렇지 않죠? 3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이 더 많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세대 간 하강 이동이 상승보다 많다. 딱 봐도 상승이 훨씬 많죠, 그쵸? 이거 3개 다 합쳐도 35만큼 안 됩니다.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중에서요, 15, 21 중에서 하층에 속해 있는 자녀의 비율, 자, 다 합치면은 36분의 하층의 비율 21입니다. 3, 7분의 12니까요 0.5 N 정도가 되겠죠? 60%가 되지 않습니다. 중층에 속해 있는 자녀 중, 자, 부모가 중층인데요. 그럼 얘네 셋이 되겠죠? 이렇게 셋 중에서요, 4강 이동한 자녀가 상승보다 많다. 6과 8이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12번 문제는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선생님 마시고 올 테니까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름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고. 그 감기를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감기 걸리시면은 여름이기는 해도 뭐 찬물
아이스크림 이런 거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저 보도록 합시다. 갑국의 계층은 역시 상중하, ABC. ABC가 뭔지 안 알려주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굳이 변별이 있게 한다면은 이 ABC가 뭔지 모르는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료 1번은 ABC의 특징. 자, 근데 보면은 밑줄 한번 쳐볼까요? 갑국의 자녀 세대 계층 ABC의 특징이에요. ABC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밑에 있는 이 자료와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2는요, 갑국의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비교했습니다. 자, 그럼 ABC가 뭔지 봐야겠네요. 자, A와 B를 먼저 볼게요. 세대가 밑줄, 하강 이동하여 유입된 사람이 존재. ABC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층인 사람이 자녀가 상층인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 지위가 떨어져서 상층이 됐어. 말이 되나요? 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A, B가 뭔지 모르겠지만 C는 뭐다? 상층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와 C에 대한 설명 보면요. 세대 간 상승하여 유입된 사람, 세대 간 하강 이동하여 유입된 사람 중 밑줄 한 유형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B와 C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C는 뭔지 지금 확실히 알고 있죠. 우리가 뭐다? 상층이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하여 유입된 사람만 존재하는 거 그럼 뭘까요? 상층이 되겠죠. 거꾸로 세대 간 하강 이동하여 유입된 사람 중 한 유형의 사람만 존재한다. 이건 뭐가 될까요? 그럼 B는 하층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왜? B가 중층일 수도 있잖아요. 중층인데 상승 이동 없이 하강 이동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근데 힌트가 있네요. 0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이 0이라는 숫자가 보면은 부모는 상층이었는데 자녀는 B로 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부모는 상층이에요. 부모님은 상층인데 지금 보면은 자녀와 부모가 다 상층인 사람은 14명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상층인데 B로는 안 갔고 A로만 갔어요. 어찌됐든 이거는 무슨 이동이다? 하강 이동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B는 하층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역시 옆에 있는 걸 한번 재구조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층, 중층, 하층에 맞도록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C가 상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A가 중층, B가 하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 합치면 100이 되겠고요. 둘 다 C인 사람은 14명, 부모는 상층인데 자녀는 중층인 사람이 6명, 빵명 이렇게 되겠죠? 밑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가 맞죠, 그쵸? 자녀가 중층인데 부모가 상층인 사람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쵸? 죄송해요. 자녀가 중층인 사람은 4명이 되겠고요. 자녀가 하층인 사람은 2명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20명이 되겠네요. 두 번째, 자녀와 부모 모두 A, 중층인 사람은 24명이 되겠고요. 부모는 상층이지만 자녀는 중층인 거는 6명. 부모가 하층이지만 자녀는 중층인 거는 30명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몇 명이죠? 60명. 그럼 여기는 20이 되겠고 둘 다 하층인 거는 18명. 이렇게 숫자가 채워지겠네요. 20, 30, 50. 자,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상층 비율은 둘 다 동일하고요. 2번. 세대 간 이동이 36에 38, 44네요. 이동이 더 적습니다. 3번. 상승이 하강보다 훨씬 많죠. 정답은 3번.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통합에 불리합니다. 왜? 피라미드, 중층이 적기 때문에. 5번. 중층에 속해 있는 자녀 중 하강 이동한 자녀가 상승 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자, 중층 30명 중에서 상승은 4명, 하강은 2명이기 때문에 하강이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여러분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빈곤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